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깜짝 놀라는 기사를 봤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네.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하거나 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조차도 대화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녹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라고 이제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시에는 좀 매우 동떨어진 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좀 불만이 많이 쌓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동 녹음 기능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맞아요. 부득이하게 저장합니다 라고 말하고서 저장하는 금융기관이나 뭐 관공서나 뭐 공단 이런 데가 많잖아요. 맞아요. 불법행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대화했던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도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 유관 기관들도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우리 법 이름이 통신비밀보호법이잖아. 네네. 그러면 비밀이 뭐가 비밀이냐? 네네. 자, 우리 둘이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둘이 얘기한 내용은 우리 둘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하더라도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를 하는 이유는 우리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제3자가 여기 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의 얘기를 녹음했어. 이게 사실 우리의 보호받아야 될 통신이에요. 사실 이 법률 규정의 역사가 그렇죠. 이제 과거 이제 군부 정권이라던가 이제 정권에서 악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대화를 뭐 감청한다던가 동의받지 않고 막 녹음해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사실 역사적으로 만든 규정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취지에 봤을 때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사실 법률 규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규정으로 좀 법률 규정이 세요. 벌금형도 없어요. 5년 이하의 뭐 자격정지 규정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실형보다도 더 센 자격정지라는 게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이제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도 이 규정으로 처벌한다라는 거에 사실 객관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되긴 합니다. 통화 녹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있었던 역사 그 자체를 담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럼 이게 얼마나 생생한 증거야? 기존의 통비법 규정을 좀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요? 말씀 주신 대로 법리상 대화자가 녹음하는 거는 비밀을 지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대화자가 녹음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해석을 해왔고 문헌상으로도 그게 맞아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은 규율 대상이 아닌 거를 새롭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법정형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예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라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내 목소리와 함께 그 기억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거나 취질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어쨌든 법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걸 개정이 아니라 제정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사실 또 우리 헌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사실 우리 헌법은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 사실 최대한 보장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만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게 사실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통신비밀을 보호하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내가 어디다 쓰든지 그 자체로 사실 자유잖아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통화가 너무 달콤한 거야. 그래서 막 이걸 간직하고 싶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성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했어. 그랬더니 이성친구가 나중에 핸드폰 좀 볼까? 이렇게 봤는데 녹음이 있네? 야! 너 통신비밀보호법 이렇게 간지러운 걸 녹음했어. 고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형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음향과 문자를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음란물 유포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음란한 음향도 처벌받지만 그렇죠. 글자도 처벌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로 하느냐 글로 전하느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가
녹음하는 게 형사처벌된다고 하면 둘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거 캡처하면은 처벌받아야 돼. 문자 메시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처벌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 처벌돼. 내 핸드폰에 문자 남아있잖아. 결국 이렇게 카카오톡 되면 남아있잖아. 그러면 1초 만에 지워지는 뭐 카톡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발명이 될 거예요. 자, 딱 보고 5초 만에 뻥 터져가지고 내용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기존의 이제 법원에서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해 왔던 거고, 그게 맞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면 뭐 고위공직자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 법률의 통과를 바랄 수 있는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음에는 순작용, 장점, 역작용. 그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말씀 나눠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찬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반드시 저희 다음 영상 촬영할 때 댓글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통일법 위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전에 저희 우영우 편 촬영했을 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안심치킨 우산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댓글 실제로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댓글로 이제 우산을 받으실 주소를 한번 물어보고 보내드릴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